비타민C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일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부터 콜라겐 생성, 철분 흡수까지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의 정식 명칭은 아스코르빈산입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역할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콜라겐 형성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연골, 뼈와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비타민C는 정상적인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장기간 심하게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거나 잇몸과 피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결핍 상태에서는 과거 선원들에게 흔했던 괴혈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BM철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콩처럼 철분을 포함한 식품을 먹을 때 피망이나 과일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에 절대 걸리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먹는다고 감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비타민C를 꾸준히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이미 감기에 걸린 뒤 무조건 고용량을 먹는 방식과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처럼 다른 원인으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심해지면 잇몸 출혈이나 쉽게 생기는 멍, 상처 회복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만으로 비타민C 부족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가 유명하지만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도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만 생각하기 쉽지만 채소에서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가장 기본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열과 조리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열하거나 많은 물에 넣어 조리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실제 섭취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먹을 때는 지나치게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필요한 양은 연령과 성별, 임신이나 수유 여부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하나의 숫자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C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비타민C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식사를 완전히 대신하는 제품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제품을 보면 500mg이나 1000mg처럼 높은 함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필요 이상의 양은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량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일부 사람에게 설사,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이나 경련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특정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량 보충제를 임의로 장기간 복용하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공복에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면 속이 불편하다면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섭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매우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제품의 섭취 방법과 자신의 식습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영양제를 함께 먹는다면 중복되는 비타민C 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C와 피부 건강의 관계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관여하지만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만으로 피부가 갑자기 좋아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피부 건강은 수면, 자외선 노출, 흡연, 음주, 수분 섭취와 전체적인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C는 이 가운데 필요한 영양요소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타민C를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별한 음식 하나를 매일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마다 채소를 추가하고 간식으로 과일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키위나 딸기, 점심에는 파프리카가 들어간 샐러드, 저녁에는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는 식으로 여러 식품에 나누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량이라는 숫자보다 꾸준하고 균형 잡힌 섭취입니다. 음식으로 기본적인 섭취를 챙기고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특별한 만능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자신의 식생활에 맞게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